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도대체 13131 공부 방법이 뭐냐? 일단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거에 앞서서 전체 시기별로 실무 공부를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했고 어느 시기별 공부 방법 좀 궁금합니다. 네, 실무는 사실 평범할 것 같은데요. 기본 강의 듣고, 기본 강의에 따라가지고 예제 풀고, 예제 푸는데 막 몇십 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개념은 잡은 것 같은데 라고 천점을 시작했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었고요. 저는 타 학원에서 올패스를 들었는데 올패스를 일찍 끊었더니 전년도 기본 강의를 공짜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기본 강의, 19년도 기본 강의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커리큘럼이 시작을 하면서 20년도 기본 강의를 듣게 됐는데 아무래도 19년도에서 천점을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알게 되니까 기본 강의가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점에서는 먼저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그래야 기본 강의가 들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5월에 시작했고 네. 그때는 개강을 안 했었나 봐요. 그때 코로나로 시험이 밀려가지고 아직 2차 시험 전이라 가지고요. 그 한 달 동안은 20년도 커리큘럼이 시작을 안 한 시점이었었어요. 그럼 기본 강의 쫙 듣고 네네. 천점이라는 걸 좀 풀어보다가 이제 6월에 정식 강의가 오픈을 했고 네. 그때 이제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네, 그러면서 서브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시 또 천점을 풀어보니까 조금 이제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서브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네네. 실무는 보통 서브를 만들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대학교 강의 노트처럼 평가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줄줄줄줄을 받아 적고 그거랑 기본서랑 같이 보는 방법으로 갔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천점을 보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었다 보다 하고 다시 또 그 서브를 바꾸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목차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법 하면 아시잖아요. 공시지가 그러면 딱 거기에다가 여기서 내가 각 포인트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이런 그 갈래의 길들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옆에 메모해 놓고 체크해 놓고 그런 식으로 서브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은 6월부터 기본 강의는 언제까지 들었죠? 사실 월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커리큘럼 그때그때 개강하는 네, 강의 잘 맞아요. 따라가면서 그때 잘 따라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쯤 기본 강의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서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 스터디 기간이라 가지고 아마 그때쯤 해서 연기 스터디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연기 스터디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천점이랑 또 다른 게 본격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풀다 보니까 하염없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연기 스터디 문제를 그 100분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120분이 걸렸는데도 4번 문제에서 이렇게 탁 먹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시간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과외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지방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다 보니까 평가사님에게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도 랜드잇의 최종호 평가사님이 실무 특강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봤었었는데 최종호 평가사님이 문제를 직접 푸는 걸 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시간을 절약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내 방식대로 적용을 하면서 문제풀이의 시간을 줄여 나갔고 그다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게 1, 3을 잘 정립하는 과정이었었죠. 그러면은 어쨌든 기본 강의 듣고 그냥 스터디 쭉 따라간 거예요. 학원 강의는. 그 정도 하셨고 그러면은 1, 3을 하려면 어쨌든 1번이라는 본인 서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3번이라는 어떤 문제집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걸 대상으로 했어요? 일단 저는 천점을 2회독을 했었어요. 천점을 2회독을 하면서 서브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놨고요. 근데 천점을 해보고 스터디를 해보니까 저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보다는 스터디 문제가 오히려 더 시험에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스터디에 있는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 딴에는 좀 꼼꼼히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스터디 문제가 끝나고 나서 강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평을 하면서 제가 예시 답안에 있는 목차를 A4 용지에 왼쪽 페이지에는 목차만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강평하면서 평가사님이 강조해준 사항
혹은 내가 틀렸던 사항, 놓쳤던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또 일주일 동안 그거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첨삭평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첨삭한 거랑 예시 답안이랑 또 비교하고 또 그 강평 강의에서 해줬던 거랑 또 비교를 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또 그 수정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럼 한 문제 한 문제를 약간 뭐 완벽 마스터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1차든 2차든 동일한 것 같은데 내가 틀렸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또 안 틀리면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또 안 틀리게끔 해놔야 되는데 그건 사실 1번의 문제거든요. 내가 3번에서 문제를 풀다가 틀렸으면은 1번을 정리해야 그걸 1번에 끼워놓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 하면 그 1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양치기 전략을 이야기하자면은 양치기 전략은 사실 이런 거에 고민이 없이 그냥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그 1, 2, 3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는 좀 분할해서 생각한 거죠. 이거는 1단계의 영역이다. 1단계에서 잘 해야 된다. 사실 1단계만 잘 되면은 문제를 푸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 없이도 충분히 오답을 내지 않는,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건 알겠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스터디 문제만 그 100점 푼 거를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때는 1, 2차를 병행하던 시기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에 막 100점, 200점씩 푸는 시간이 사실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했던 문제들 위주로 봤죠. 아니면 그 순환 강의에서도 또 비슷하게 뭐 80점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봤고 문제집의 점수를 정해가지고 하루에 일정량을 푸는 작업은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주말밖에 없었던 거죠. 주말에 그냥 그 스터디 때는 정말 그냥 시간 재가지고 그걸 풀고 나머지 한 주는 그거에서 내가 틀린 거를 다시 한번 안 틀리게 만드는 작업들이었던 거죠.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1번과 3번을 일치시키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틀렸던 거를 또 안 틀리게끔 일주일 동안 해놓고 그럼 이제 일주일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왔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고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서 물어본 것들은 다음번에 절대 안 틀려야지 하고 다시 1번을 추가해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 시간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요게 저도 3년차 때 깨달은 거지만 최종호 평가사님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결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좀 많이 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기존의 양치기, 우리 수험계는 기본이 이제 양치기란 말이에요. 양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저게 되나? 저거 똑똑하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케이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토요일 날 100점 풀었어. 그날 그거 문제 보고 뭐 정리해. 그날 푼 거를 분석해서 서브에 옮기는 거는 하루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월요일에 했다. 화수, 목, 금은 뭐예요? 그냥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불규칙적으로 내가 그냥 내킬 때 서브를 무한 회독하는 시간인 거죠. 그럼 그거를 그냥 반복해서 봤던 거예요? 네, 보고 메모하고 내가 계속 문제랑 대조해서 내 서브를 보면서 아, 이거 오케이, 이거 틀리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틀렸지만 또 틀리진 않을 거야. 근데 내가 계속 틀리면은 거기 또 빨간 줄을 쳐놓고. 그러면은 실무 공부,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정리를 했어. 그럼 그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를 서브를 외우는 거예요? 글 쓰면서 외우고 말로 하면서 외우고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느끼는 거예요? 이해 영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암기는 제일 마지막 3개월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뭐 계속 보는 거죠.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만 하면은 3단계인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를 체크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실무 공부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저는 법규랑 이론에 쏟았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평균 하루에 실무는 몇 시간 정도 한 셈이에요? 그게 뭐 또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그 2차 위주로 병행하던 시절에는 이게 기본 강의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 강의를 듣는 시간까지 다 포함했을 때 뭐 적게는 4시간, 뭐 많게는 그 이상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무를 거의 절반을 공부한 거죠, 초기에. 6월부터 이제 10월 정도까지 기본 강의 시즌에는 그렇게 공부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나는 조금 의아한 게 저도 양치기 세대니까 저도 이제 예전 스타일로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토요일날 문제 풀고 월요일날 정리했어. 그러면 화수목금을 내가 그냥 원하는 시간에 틈틈이 다시 돌려봤다. 돌려보면은 뭐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하면서 그냥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외웠나 내가 다시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루에 뭐 1시간씩만 돌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실무가 그 기본 강의 진도 나가던 시기에는 정말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조금 줄여나가기 시작하고 그 시간에는 1차의 기본 강의들과 이론과 법규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쏟은 편이죠. 특히 법규는 이게 다른 평가사님들과 달리 암평가사님이 암기를 너무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법규 암기 시간이 엄청나게 차지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뭐 법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포인트가 이번 주에 푼 100점은 절대 다시는 안 틀리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 그 시험장에서의 이야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 2번 문제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비슷한 문제 스터디 있었었거든요. 다들 푸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구나 하고 풀어서 어렵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만약 그걸 어려워하셨다면은 스터디 문제를 복습을 충분히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뭐. 자,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보통 사람들이 네. 뭐 종합문제집 그런 어떤 베이스가 되는 문제집을 여러 번 회독을 해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어요? 일단은 1000점은 회독을 했고 1000점 회독을 하면서 실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은 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문제집을 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 1000점이랑 종합문제집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스터디 문제 정도가 시험에 적절한 형식에 적절한 난이도에 적절한 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문제집은 너무 특정 영역으로 매몰된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노선과식 평가 방법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죠. 나의 이 생각을. 그때 암평가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아임평가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최평가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암평가사님과 아임평가사님은 종합문제집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최평가사님은 자기도 안 풀었다고 하셔가지고 전 듣고 싶은 대로 최평가사님은 대로 따라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나는 올드한 스타일이었으니까 양치기였으니까 사실 실무에 관해서는 최평가사님이 어쨌든 압도적이니까 그게 맞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는 그렇게 해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간 게 끝이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1313을 반복해요. 네. 서브 정리하고 그럼 암기하는 시간이 바짝 있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실무도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서브를 바짝 암기했어요? 네. 분명히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131313을 하다 보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정도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데 아시잖아. 뭐 기업 가치라던가 수익 환원법에서의 체크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 세부 디테일하게 사실상 진짜로 암기가 필요한 애들이 있긴 하죠. 어떤 거는 필요 재경비고 어떤 거는 운영 경비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암기 영역이죠. 그래서 그거는 암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연기에서 문제를 풀다가 그게 논점으로 나오면은 전 서브로 봤어요. 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서브를 보면서 이게 요거를 체크해야 되는구나. 담장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문제를 풀고 했었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너무 디테일한 거는 그냥 밀어두고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시험 전까지는만 알면 되니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무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 사실 이미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무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않는 것. 왜냐면 실무가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라 가지고 저는 암평가사님이 예전에 그 하루에 300점을 풀었다고 했을 때 이건 기인의 영역이다. 서커스다. 이거는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100점만 풀어도 힘들잖아요. 전 일주일에 100점 푸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 토요일이 오면은 100점 풀어야 됐나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이론과 법규로 상당히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실무에 대한 얘기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론 갑시다.